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 지역은 3개 선거구 모두 다시 한번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 당선인들 모두 윤석열 정부를 개혁하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개표 6시간이 지날 때까지 접전을 벌였던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54%를 얻어 46%를 얻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개혁하고 그리고 경제정책을 바꿔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좋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으로 선거운동 내내 공격을 받은 위성곤 당선인은 힘있는 3선 중진 의원으로 제2공항 건설을 갈등 없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원탁회의를 제안했는데 그 원탁회의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그 테이블 안에서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2년 무소속 출마로 낙선, 2016년 당내 경선 탈락으로 고배를 마신 뒤 3수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62.9%를 얻어 31.7%를 얻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홀대 이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당선인은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아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제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국회 첫 입성 포부를 밝혔습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고도화시키면 물론 제주형 제조업을 육성시켜서 제주의 젊은이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을 선거구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일찌감치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64.6%를 얻어 32%를 얻은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를 2배 가까운 표차로 여유롭게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에 대한 경고를 표심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에서 재선 의원으로 무게감을 더한 김한규 당선인은 섬 지역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의정 활동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육지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섬에 사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실제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3석을 모두 가져가면서 제주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모든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20년 연속 제주 지역 3개 선거구를 석권하는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년 독주를 막아달라는 정치 교체론에 호소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제주 지역 총선에서 여야의 승패를 가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총선을 관통한 이슈는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공정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며 선거 기간 내내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4.3 폄훼 논란을 빚은 인사들을 다른 지역에서 공천하자 민주당은 공천 취소를 요구하며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까지 4.3 추념식에 불참하자 제주 홀대론까지 제기됐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전투표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다니면서 저희들은 4.3 국가 추념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국가 추념일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맞서 민주당의 제주 국회의원 20년 독점을 깨자는 정치 교체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치 교체에 걸맞는 인물을 찾지 못해
공천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략 공천에 반발해 도당 위원장이 탈당하는 내분을 겪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공약했지만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새로운 정책 이슈도 부족했습니다. 중앙당이 전국적으로 수세에 몰리자 제주는 지원 유세에서 빠졌고 정치 신인들만으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조금 더 촘촘히 살피고 더 담아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으라는 제주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자,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양영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양영수 후보는 42.3%의 득표를 기록해 31.5%를 얻은 국민의힘 김태현 후보를 앞섰고 무소속 강민숙 후보는 15.9%, 무소속 임기숙 후보는 10.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도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2012년 통합진보당 허창옥 의원 이후 12년 만입니다.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춘생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후보는 경기도 용인시병 선거구에서 50.3%의 득표율로 49.7%를 얻은 국민의힘 고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9번으로 출마한 정춘생 후보도 조국혁신당이 12번까지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이 검은 연기 기둥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공업사가 몰려있는 화북공업단지 안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넘게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13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붉은 화염위로 솟구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헬기까지 출동해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시커먼 연기 기둥이 보이고 불이 난 곳 주변에서는 폭발음까지 들려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집 밖을 나와 마스크를 쓰고 걱정스레 화재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8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폭발음 같은 게 들려서 나왔는데 저희 집 마당에 재 같은 것도 막 떨어져 있고 연기가 엄청 많이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니까 불이 엄청 크게 나 있었고.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안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8시쯤. 자동차 부품 대리점 창고가 불에 탔는데 인화성 물질의 시커먼 연기와 분진들이 공업지역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출근길에 13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폭주했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사다리차와 헬기 등 장비 30여 대와 150여 명의 진압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또 차량 우회를 요청하는 안전 안내 문자와 정전 예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창고 한 동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창고까지 번지면서 3시간이 넘도록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에서 3층짜리 창고 4개 동 600여 제곱미터가 통째로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잔불을 정리하는 데 7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화재 진압이 좀 소요됐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그 현장은 샌드위치 판넬이고 내부에 선반들이 있어서 그 자동차 부품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차장 뒤쪽 창고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수와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한라산 등반과 오름 탐방이 많아지는 봄철에 산악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 안전사고 1,660건 중 36%인 603건이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난으로 인한 사고가 8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과 추락이 20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산악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수색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이 선거사범 11명을 수사해 1명을 검찰에 넘기고 9명을 수사 중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1명을 수사해 동창회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경용 전 예비후보는 고기철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고소를 취하하면서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수수와 현수막 벽보 훼손, 선거 폭력 등입니다. 출소를 하자마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저녁 7시 반부터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집을 다니며 술병과 휴대전화를 던져 업주 등을 폭행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사건 당일 사기와 폭행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으로 2월 말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그동안 보건기관은 제외됐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경증 환자는 보건소로 전화나 화상통신으로 요청하면 상담과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처방된 약은 환자가 지정 약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자는 캠페인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 지원 상담소와 보호시설협의회 등 39개 기관은 제주시 탐나문화광장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근절을 위한 연극 공연과 거리 행진을 가졌습니다. 여성장애인 단체들은 매년 4월 둘째 주를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으로 선포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4개 초등학교가 외국어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유형인 글로벌 역량학교로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 남초와 저청초, 신산초와 창천초 등 4개 학교를 글로벌 역량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역량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영어로 진행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